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 결정문은 워낙 다 쉬운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읽어보면 대부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저와 같이 읽어보시는데, 다만 이 결정문의 이제 밑줄은 제가 임의로 그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원래 밑줄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임의로 그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죠. 결정문이 한 1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쟁점도 많고, 그래서 몇 부분으로 나눠서 같이 읽어보는 것을 하고, 먼저 첫 번째 동영상에서는 사건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이고요. 청구인은 국회, 그리고 피청구인, 그리고 대통령 윤석열이겠죠. 4월 4일 날 선고가 됐고, 주문, 결론은 이미 알고 계시죠. 파면한다. 그 이유, 자, 사건 개요를 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번 읽어보죠. 피청구인 윤석열이죠. 24년 12월 3일 22시 27분경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것을 이 사건 계엄이라고 한다. 대국민 담화의 내용은 대한민국은 야당의 탄핵과 특검, 예산 삭감 등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태이며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1차 대국민 담화고, 윤석열은 육군 참모총장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고, 박안수는 같은 날 23시 23분경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를 발령했다. 이게 이 사건 포고령입니다. 12월 4일 1시 2분경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박찬대 의원 등 170인이 발의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 가결되었다. 이에 윤석열은 12월 4일 4시 20분경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고, 같은 날 4시 29분경 국무회의에서 이 사건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 자, 이제 탄핵소추와 관련된 사건의 경위입니다. 먼저 1차 12월 4일에 국회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1차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에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했지만 의결 종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했죠. 그리고 또 윤석열은 또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 내용은 이렇다라는 것 한번 보시고, 자, 2차죠. 12월 14일 탄핵소추 의결, 박찬대, 황운하, 천하람, 윤종호, 용희인, 한창민 등 190명의 국회의원이 이 사건 계엄과 관련하여 윤석열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12월 12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12월 14일 419회 국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제적의원 300인 중 204인의 찬성으로 가결했고, 3분의 2 이상이면 되죠? 3분의 2 이상 가결했고, 소추위원은 같은 날 그 소추 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자, 탄핵 소추 사유는 뭐냐? 이 사건 계엄을 선포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불법이다, 위헌이다라는 겁니다. 윤석열은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했으니까 이런 헌법들 그리고 계엄법, 법률을 위반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국회에 대한 군인과 경찰을 투입했다는 거죠. 윤석열이 위험한 물건인 헬기, 군용 차량, 총기로 무장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유리창을 깨고 국회 건물 내로 침입하고 국회의원 및 국회 직원 등의 국회 출입 및 본회의장 진입을 막고 폭행 위협하도록 한 행위,
국회의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이재명,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등의 체포를 시도한 행위는 헌법 쭉 있죠. 이런 것들을 다 위반한 거다. 그리고 이 사건 포고령 발령이 위헌 위법이다라고 주장을 또 하는 거죠. 윤석열은 계엄사령관을 통해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헌법 이렇게 쭉 다 위반했다. 또 탄핵되어야 한다라는 사유로 들고 있는 것은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위헌 위법이다. 윤석열은 12월 3일 군대를 선관위 여론조사 꽃 등으로 투입하여 중앙선관위 청사 등을 점령한 뒤 당직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서버를 촬영하도록 하였으며 12월 4일 출근하는 직원들에 대한 체포 구금 개혁을 세웠다. 이는 헌법 77조 3항, 계엄법, 영장주의, 선관위의 독립성 등을 위반 침해한 것이다. 또 마지막으로 그 사유로 들고 있는 것은 법조인 체포 지시라는 겁니다. 윤석열은 전 대법원장 김명수, 전 대법관 권순일 등 법조인에 대한 체포 지시를 해 헌법, 권력분리 원칙, 법치주의 원칙을 위반했다. 그래서 탄핵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냥 법 위반으로만 안 되죠. 이 법 위반이 중대해야 탄핵이 되는 겁니다. 법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면 탄핵이 되지 않습니다. 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해야 탄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위헌 위법 사유가 있는데 이 위헌 위법이 중대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권의 남용 및 그에 부수한 행위들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 윤석열은 국회를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를 하고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등을 체포하려 하였으며 국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동원하였는 바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반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다. 그래서 파면되어야 한다. 탄핵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심판 대상은 대통령 윤석열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그리고 파면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 파면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 이 얘기는 위반했는데 위반이 중대한지 이 얘기인 거죠. 중대하여 파면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이다. 자, 사건의 개요는 보셨고 이제 판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